G7 정상회의 같은 자리에서 여러 나라가 함께 풀어야 할 급한 과제들 중에는 기후변화 문제도 있습니다. 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5년 안에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넘게 오를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김세연 기상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여름 파키스탄은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 스페인에는 45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해 극심한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최근 10년간 3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심각해지는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지구온도의 한계선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15도 높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5년 안에 1.5도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These centers altogether show that there's a 66% chance that we would exceed 1.5 degrees during the coming 5 years. 2015년에는 5년 내 1.5도를 넘을 확률이 0에 가까웠고 지난해에는 48%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해진 겁니다. 5년 안에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가 나타날 확률은 98%로 분석됐습니다. 그동안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했던 라니냐가 끝나고 엘니뇨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엘니뇨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난화와 함께 지구를 달굴 전망입니다. 실제로 엘니뇨의 영향을 받은 해는 기온이 올랐습니다. 이대로 1.5도를 한 번이라도 넘기면 온난화 추세를 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nd the fact that we're talking about breaching this 1.5 degrees is a really important wake-up call that says we need to redouble our efforts to stabilize the climate by driving greenhouse gases out of our economies. 기후 위기는 인류가 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 곧 시작될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자국의 안보만이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책임과 해답을 내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아직 5월 초반인데 여름철에나 내릴 법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올봄 역대 가장 더웠던 3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기온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달은 전지구적으로 가장 더운 4월로 기록될 거로 보인다는데요. 이런 기상이변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의 영향이 큽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When the ocean warms by 1 degree, the land usually warms by more than 1 degree because it's very sensitive to the oceans. So we would expect more heat extremes when the ocean warms. We'll also see extremes and changes in weather patterns. 그런데 올해 바다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초 21.1도로 역대 가장 뜨거웠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뜨거워지는 열대태평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열대태평양에 발생했던 라니냐가 끝나고 엘니뇨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대태평양에는 해수면 온도 감시구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의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상태가 유지되면 라니냐, 높은 상태가 이어지면 엘니뇨라고 합니다. 실제 지난 3년 동안 라니냐가 계속 이어지면서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푸른빛으로 평년보다 차가웠는데요. 지난 3월 라니냐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붉은 빛을 보이며 평년보다 뜨거워졌습니다. 앞으로 엘니뇨가 발달하면서 더 뜨거워질 거로 보이는데요. 이번 엘니뇨 예사롭지 않습니다. 라니냐가 이례적으로 3년이나 발생한 뒤 나타나는 엘니뇨이기 때문입니다. 그 라니냐에 의해서 축적된 에너지가 이제 다시 해수면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오랫동안 에너지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한 엘니뇨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역은 바로 이 서태평양입니다. 라니냐로 열에너지가 쌓인 곳인데요. 취재 결과 최근까지도 역대 가장 많은 에너지가 축적된 거로 분석됐습니다. 일반적인 엘니뇨보다 해수면 온도를 1.5도 더 높이는 슈퍼 엘니뇨로 발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엘니뇨는 열대태평양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전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을 일으킵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에는 심한 가뭄을, 남아메리카에는 폭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향은 지역과 계절별로 차이가 있지만 극한 기상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당장 올 여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또 엘니뇨는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가장 강하게 발달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초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폭우 가능성도 높습니다. 문제는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니뇨 영향에 내년이 더 뜨거운 해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year following the peak of an El Nino, you see the largest global mean surface temperatures. That's because the atmosphere will heat up a little bit later. That if 2023 is an El Nino year, that 2024 will set the new record. 지구 온난화에 엘니뇨 효과까지 더해지며 기상 이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올 여름 우리나라도 기록적인 폭염이나 폭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난 대비에 서둘러야 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해안 도로를 따라 가파른 모래절벽이 이어집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산책로는 끊어졌습니다. 힘을 잃은 나무는 뿌리를 드러낸 채 곳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 현재는 해안 자체가 없어서 낭떠러지여서 아주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실된 모래 면적은 약 2만 제곱미터. 2년 전과 비교해 해변의 모래가 얼마나 사라졌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파도는 강해지면서 해변 모래에 급속한 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파랑이 발생해갖고 여기 근해에 있는 모래를 갖다 먼바다에 끌고 나갔다가 다시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지속 시간이 길게 되게 되면 회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무너진 도로 아래의 모래들도 계속해서 쓸려 내려가며 추가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구가 밀집한 해안 도시가 받게 될 타격은 더 큽니다. 지난 33년간 해수면이 9.2cm나 높아진 부산은 2100년엔 강서구 등 해안 쪽이 거의 잠기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더 잦아진 강한 태풍과 높아진 해수면이 만나면서 대규모 월파와 침수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100년 연간 피해액은 부산에서만 약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폭풍이 왔을 때 파도가 엄청나게 이제 연안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연안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탄소 중립에 실패할 경우 부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점점 빨라져 70여 년 뒤엔 최대 평균 82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